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3장에서 이제 인텐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액티비티 관련된 거,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하고,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뷰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작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댑터 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이 어댑터 뷰는 하위 클래스로 리스트 뷰하고 그리고 그리드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 중에서 뷰 플리퍼라는 개념이 있고 웹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뷰 플리퍼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화면을, 그죠? 여러 화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컨테이너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뷰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뷰 플리퍼라고 하고, 그리고 역시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웹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왜 여러분들 뭡니까? 어, 이제 앱으로 이제 구현되지 않은 웹페이지들 있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 즉,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앱은 앱 전용으로, 어떤 서비스는 웹뷰로 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웹뷰라는 거는 이제 프레임워크에 내장된 웹브라우저 컴포넌트 뷰의 형태로 앱에 우리가 임베딩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로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시 안드로이드로 이제 보이게끔 우리가 임베딩하는 그러한 작업을 말하는데, 다시 쉽게 좀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앱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는 웹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대화 상대하고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링크를 주고받으면서 카카오톡 앱에서 우리가 웹뷰로 해당 링크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접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받은 링크를 클릭할 때 브라우저에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해당 URL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웹뷰인지 네이티브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웹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 내에서 예를 들면 결제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웹뷰를 끌어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제 모듈은 앱으로 새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웹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결제 모듈하고 API를 우리가 끌어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좀 많이 발전돼서 이제
앱 전용으로도 만들기는 하죠. 예. 아무튼 뭐 서로는 이까지 하고요. 이렇게 어댑터 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뷰 그룹의 하위 클래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뭐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뭐 리니어 레이아웃, 뭐 그리드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배웠어요. 그죠? 이러한 레이아웃을 제외한 것을 우리는 뷰 컨테이너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뷰 컨테이너 중에서 우리는 스크롤 뷰는 배웠죠. 그리고 탭 포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버튼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니, 버튼이나 이런 걸 주면 여기에 클릭하면 어떠한 창 프래그먼트로 구현을 하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탭 포스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탭 포스트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뷰 플리퍼하고 웹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24장에서 우리가 어댑터 뷰하고 그리고 뷰 플리퍼 웹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아울러 다음 아래 계층도를 보면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뷰 컨테이너로 어댑터 뷰의 하위에 여기 한번 보시죠. 자바랭의 오브젝트가 최고 조상 클래스고 그것을 상속을 받아서 뷰 그죠? 그 다음에 뷰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 뷰가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ABS 리스트 뷰 해서 이거는 뭐 앱스트랙트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 그리드 뷰와 리스트 뷰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뷰 밑에 우리가 expandable 리스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너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스피너하고 갤러리를 배울 겁니다. 다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전부 다 누구 밑에 있다? 어댑터 뷰 밑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 뷰의 하위에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 그리고 expandable list view 그리고 스피너 그리고 갤러리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많죠. 그죠? 예, 뷰 이제 컨테이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뷰 플리퍼하고 웹뷰는 제가 앞에서 깜빡하고 요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중점적으로는 어댑터 뷰를 원래 보는 장이었는데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어댑터 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 우리는 먼저 어댑터 뷰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 뷰 플리퍼, 탭호스트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웹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계층도가 있다 보니까 이 어댑터 뷰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어댑터 뷰 계층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트 뷰나 그리고 그리드 뷰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텐트 뭐 액티비티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복잡한 내용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한테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화면을 표식을 하고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앞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꽤 들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뭐 어떤 걸 코드를 짤 때 쉬운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죠? 현업에 가면. 그래서 쉬운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께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댑터 뷰라는 것은 이놈은 우리가 계층도에서 봤듯이 어댑터 뷰 밑에 보면 이제 하위 클래스, 하위 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댑터 뷰는 그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어댑터 뷰의 하위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댑터 뷰를 사용할 때는 어댑터 뷰의 모양을 설정을 하고 간단하게 어댑터 뷰의 모양을 설정을 하고 그 두 가지가 뭐 그 상속받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어댑터 뷰의 모양을 XML 파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채워주는 어레이 어댑터 제네릭 타입 어레이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면 어 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으로 추가나 제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당연하게 있어야 되겠죠. 뭐 어레이 리스트 이제 컬렉션 타입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어댑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항목을 우리가 동적으로 추가, 제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를 채워주는 어레이 어댑터 T라는 클래스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잠시 후 예제에서 우리가 사용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어댑터 뷰의 하위 클래스로 리스트 뷰가 있죠. 자, 리스트 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러 뷰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뭐 보는 형태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자,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핸드폰에서 설정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제가 좀 잘랐는데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리스트 모양으로 보여주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리스트 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의 설정을 실행하면 리스트 뷰가 나와서 각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게끔 나오죠. 많이 설정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면 뭐 블루투스도 있고 뭐 뭡니까 개발자 옵션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자, 그러면 XML을 이용한 리스트 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리스트 뷰를 만드는 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XML 파일에 일단 리스트 뷰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리스트 뷰를 우리가 생성을 하고, 그리고 코틀린 코드에서 리스트 뷰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채우면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리스트 뷰에 나열할 내용을 미리 우리는 리스트 뷰에 나타내는 것이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한데 통상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변수를 생성을 하고 XML에 리스트 뷰에 여기에 ID 값을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 어댑터 스트링형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의 모양과 내용을 이제 1번에 배열로 우리가 채우면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생성한 어레이 어댑터를 2번에 리스트 뷰 변수에 적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 뷰의 항목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처리를 내놓을 때 이제 얘는 셋온 클릭 리스너가 아니라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이템 셀렉티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 해본 적 있지 싶은데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람다식을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 리스트 요거 리스트 뷰를 만드는 순서는 리스트 뷰 뿐만 아니라 어댑터 뷰 하위에 뭐 그리드 뷰도 있고 뭐 스피너도 있었고 또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위에 다른 위젯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자로 문자열로 이렇게 제가 적었기 때문에 미리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코드를 보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예, 아무튼 어댑터 뷰 하위에 다른 위젯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니까 좀 알아두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XML 파일에서 리스트 뷰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뭐 ID 값 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코틀린 액티비티에서 코틀린 코드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다음 예제에서 한번 예제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될 거란 말이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먼저 XML 파일을 우리가 항상 먼저 만들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XML을 이용한 리스트 뷰를 만드는데 먼저 XML 파일을 만들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온다. 그 다음 코틀린 코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버티컬로 잡았고 수직으로 잡았고 매치 페어런트로 잡았어요. 그리고 안에 리스트 뷰를 ID 값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어런트와 렉 컨텐츠 요렇게 딱 주잖아요. 요렇게 딱 주고 디자인 창을 딱 열어보면 요러한 형태로 딱 되어 있어요. 꼭 리사이클러 뷰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틀린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코틀린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ID 값을 준 거를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순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한번 보죠. 다음은 해당 액티비티 코드를 앞에 순서대로 만드는데요. 자, 먼저 메인 리스트 뷰 액티비티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는 바인딩 처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리스트 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타이틀을 줬죠. 그 다음에 배열을 스트링 배열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죠. 그죠? 그래서 값까지 여기에 채우고 있어요. 몇 개예요? 3개, 6개, 9개, 1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11개 가십걸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 뭡니까? 변수를 생성을 하고 XML에서 리스트 뷰에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find view by id 해서 찾아오는데 이거를 타입을 뭐 여기에다가 리스트 뷰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성하고 이제 XML에 있었던 ID 값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죠?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댑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레이 어댑터 타입이고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어댑터를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this 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android.r layout simple list item underbar 1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배열, 스트링 배열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요렇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요렇게 나타내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공해주는 값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체크박스 형태, 라디오 버튼 형태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댑터에서 여기서 보실 게 어레이 어댑터 스트링형 변수를 선언을 했고 생성자의 두 번째 파라메타는 리스트 뷰의 형식 심플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세 번째 파라메타는 적용할 배열을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생성한 어레이 어댑터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댑터에다가 우리가 어댑터를 생성한 어댑터를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 뷰에 항목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항목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클릭을 하면 이제 람다식을 정의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토스트 메시지가 여기에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그죠?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set on item click listener 아이템이 이렇게 나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튼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set on item click listener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로 여기에다가 adapter view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view 그 다음에 position 그죠? 이거는 클릭한 항목의 순번 그리고 이거는 항목의 id가 되어서 이걸 이용을 해서 람다식을 이렇게 여기에 mid 해서 배열에 인덱스 값 주고 자 요렇게 메시지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딱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lost room이라고 뜨고 여기에 클릭하면 글리라고 토스트 메시지가 뜬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댑터 하나 만들어서 어댑터를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트 뷰의 다양한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의 모양은 앞선 예제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r.layout simple underbar list item underbar 1을 사용해서 지정을 했어요. 이거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로도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플 리스트 아이템 싱글 초이스로 우리가 만약에 바꾸면 라디오 버튼이 되고요. 싱글 초이스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심플 리스트 아이템 멀티플, 이거는 여러 개죠. 그러면 체크박스다, 그죠?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로 바꾸면 체크박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ML 파일과 동일하지만 코틀린 코드는 약간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심플 리스트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1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댑터에다가 어댑터를 만들어 주는데 안드로이드 R에 심플 리스트 아이템 멀티플 초이스, 그리고 리스트에서 초이스 모드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에 초이스 모드 멀티플에서 이거는 체크박스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체크박스를 누르면 우리가 밑에 이벤트 처리해 놓은 그 내용이 토스트 메시지로 히어로우즈, 그리고 뭐 빅뱅 이론, 이렇게 여기에 메시지가 띄워진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체크박스잖아요. 그래서 체크박스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심플 언더바 리스트 아이템 멀티플 초이스를 사용을 한 거고, 다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이스 모드를 설정을 했고요. 라디오 버튼은 초이스 모드 싱글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싱글. 라디오 버튼은 하나밖에 체크를 못 하잖아요.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리스트 뷰를 통해서 모양을 설정할 때. 아시겠죠? 예.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 해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했던 리스트 뷰의 동적 추가 삭제. 자, 배열. 앞에서 우리가 어레이 어댑터, 그리고 어레이를 만들었죠. 어레이는 정적이기 때문에 동적으로 추가 삭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는 리스트 뷰의 항목을 코드에서, 그죠? 리스트 뷰의 항목을 코드를 해서 우리가 고정해 놓았죠. 맞나요? 예. 근데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자료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레이가 아니라 컬렉션 타입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리스트 뷰의 항목을 동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려면 배열 대신에 어레이 리스트 제네릭 타입을 우리가 정의한 후에 어레이 리스트 타입에는 추가할 때는 add, 삭제할 때는 remove나 remove at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열 대신에 컬렉션 타입으로 바꾸면 동적으로 추가,
삭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볼 건데요. 이 예제는 에디트 텍스트에 추가할 항목을 입력을 하고 항목 추가를 클릭을 하면 리스트 뷰에 항목이 추가되고 추가된 항목을 클릭을 하면 항목이 이거는 추가된 항목을 길게 클릭을 하면 항목이 삭제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다음 장에서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XML 파일을 기존에 있던 파일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자, 뭐 딴 거 뭐 변한 거 없죠? 에디트 텍스트 버튼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항목 추가가 있고 각각 edt 아이템이라고 에디트 텍스트 id 값 줬고 그리고 btn add 값 추가하는 거 버튼 그리고 리스트 뷰 그대로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 뷰로 보게 되면 여기에 에디트 텍스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목 추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 뷰가 있죠. 근데 실제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항목 추가를 하면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동적으로 추가, 제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조금 자 이제 코틀린 코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면 동적으로 추가, 삭제가 이루어진다. 달라진 건 뭐다? 배열이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바인딩 처리 안 했고 그리고 바뀐 거 요겁니다. 요거는 어레이 리스트 형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생성자 호출만 해놓고 비어있는 형태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id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댑터 객체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 미드 리스트가 지금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어댑터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디트 아이템, 에디트 텍스트와 또 뭐 있습니까? 버튼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find view by id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자, 이거는 버튼이기 때문에 당연히 set on click listener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tn에서 set on click listener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 mid 리스트에다가 add를 해요. 그럼 array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뭘 추가하느냐? 어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자, toString으로 문자열로 바꾸어서 항목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댑터에서 notify data set changed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지난장에 나왔습니다. 얘는 뭐 사이즈건 그리고 화면이건 간에 새로 그려달라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갱신을 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롱 클릭을 하면 remove at 메소드로 항목이 삭제되도록 리스트 뷰에 on item long click listener를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on set on long click listener입니다. 그래서 어댑터 뷰 주고 뷰 객체 주고 인덱스 주고 id 값 줘서 여기에다가 미드 리스트 해서
자, 내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갔으면 이거를 롱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꾹 누르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몇 번을 했는지 인덱스 값도 나올 것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역시 어댑터에 notify data set changed 해서 얘는 이제 람다식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false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꾹 누르면 얘가 이와 같이 삭제됩니다. 물론 이거는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항목 추가가 됐던 게 삭제가 remove as로 삭제가 되고 notify data set으로 새로 리페인팅이 새로 그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 뷰를 이용을 해서 항목을 동적으로 추가, 삭제, 그리고 다양한 모양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리스트 뷰 만드는 공식, 그리고 리스트 뷰가 뭐고 어댑터 뷰의 이제 이러한 상속 계층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자, 우리 요거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